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혜정입니다. 출처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분이셨죠? 글을 올린 이유는 가족과 함께 보낸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평온하게 살던 중 생리별을 하게 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가정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떠나거나 아프게 되면 그 상실감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이란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아름다운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어리석은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려 버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불행은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10년이란 시간이 박살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여행이었습니다. 광고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다 보니 그저 배낭을 메고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죠. 자유로운 영혼인 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봐주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세계를 여행하며 사진을 찍다 보면 저도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셀카를 찍다가도 누군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 여행을 할 때 일몰명소로 가는 길에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셔터를 누르고 해가 금방 질 것 같아 확인하려고 했더니 한 장의 사진에 아름다운 여성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 무언가에 홀린 듯이 사진을 찍은 장소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여성을 찾아 나서다가 그 순간 사진 속 여성이 현실에서 두려 중지하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있는 길 모퉁이를 돌다가 그 순간 사진 속 여성이 나에게 호였습니다. 그녀는 터키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점원이었습니다. 저는 먼 타국에서 제 이상형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전화하여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내게 사진을 고맙다고 했을 때 아니요, 저가 더 고맙죠. 멋진 사진을 찍어주셔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그냥 놀랐어. 그냥 자유로운 삶이 좋다고 할까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지에 대해 망설여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한국으로 가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녀의 여권을 받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라. 한국으로 가자. 나는 내 가족이 되게. 그녀가 사기꾼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지만 사진 속의 그 모습이 당신의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 아내와 나는 터키에서 잊지 못할 한 주를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막내로 돌아보였어. 부모님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좋아하셨어. 결혼 전에 싸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 결혼 후에는 바로 터키에서 찍은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어.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기자들도 많이 와줬어. 그 정도로 우리 작품이 좋았어요. 그러나 터키 여인 작품이 화제가 되었다. 사진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저 사진 속 여인 때문에 제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내입니다. 기자들은 소란을 일으켰고 아내는 플래시 빛 아래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석 달 만에 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외모에 반했나요? 네, 우리 남편이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사랑해요. 함께한 지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있어. 웃기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잘 지켜가야 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 나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리를 위해서. 정말 그랬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한 번씩 겁이 나는 순간도 있었어. 전 광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진작가로 전향했고, 아내를 만난 후에는 제 작품들이 큰 관심을 얻게 됐어. 그때 정말 승승장구, 탄탄대로가 따로 없었어. 그때 제 인생에 어떤 걱정거리도 없었으니까. 아리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웃음꽃이 피었어. 전 아리를 키우는 아내에게 늘 미안해했어. 집안일도 많이 도왔고 아내는 정말 어떤 엄마보다 아리를 잘 키웠어. 아리가 2살이 되던 생일날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 아리의 생일이라고 아내는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리 세 식구는 아리의 생일을 축하했어. 우와, 우리 아리 2살 됐어. 우리 딸 언제쯤 커나? 아빠가 많이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컸어. 정말 주변을 봐도 우리 아리만큼 예쁜 애는 없더라. 정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어. 우리 남편, 이렇게 아리를 키우느라 수고했어. 당신이 우리 식구에서 노력하는 걸 보면서 하야 코모렌 무한이지 아마자. 오늘은 분리수거 날이네. 내 정신 좀 차리자. 내가 버리고 올게. 응, 아니야. 버릴 것도 별로 없고. 휴지도 다 떨어져서 내가 갔다 올게. 아, 내가 갈게. 나도 바람 좀 쐬고 오자. 아리와 둘이 오붓하게 보내고 계세요. 30분도 안 걸릴 거야. 금방 갔다 올게. 아내는 정말 얇은 카드건만 걸치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마트가 있어서 아내 말대로 30분이면 충분히 집에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지만 아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전화 좀 받아. 지수야. 아니, 아리 때문에 아내를 찾아 나서기도 힘들었고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새벽에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좀 오실 수 있어요? 응, 왜? 무슨 일인데? 지수가 없어졌어요. 뭘 해야 돼? 어디 갔는데? 분리수거 한다고 나갔는데 지금 3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아이고, 아리는 여기 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어른치고 자꾸 칭얼거려요. 리사가 사라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사곳에서 말해야 할 건데. 지수 옌깁니까 두다. 그럼 요렇게 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싶은 시옷. 같아요. 아, 이 아이 얀이다.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이야기입니다. 낸이었다. 당연히 이네요요. 아요 좋네요. 이 얀이다. 맞아요. 네, 인전 내첩니까? 인칠드런딜이다. 이 적은 어니어 덴티고케이 가려다 H던 마하트이도 위아타다이다고 해요에그 있었습니다. 골리백생이 더밸류엔 물기. 이 턱트된 건명는 아니허요인 임년하는니 이떠더오라서요. 적박경날이니 이 전오파트 시역 TV를 하민 떠시 키웠다가 마마당 여름기 낌새신 쓰고 피지기 아이 사벨러 아이 가노는 깎게냄대 노여엔 이요요류요지추 니운 괴신 승려그상 라이프와 신음긋 타일. 매용이 아이 자뉴하는 체시아리기 이진기 레꾸눅 기아넬클 명럽 가리리테 아이오를 꽃가입 시알데디브 마헤따요 엘레아레오만 사다풀푸지 에맛 이러 아이 위뉴로민갑차 차티라라알로 가이이니 시케이알까모레 리에스 기일라기. 데레니탄가 F 조일든 F 여르가우이 못절리기엇해서 콜처럼 느려딘 및 텔루커껴자요엔니가 무리 이름을 가지고리해서 일리노이이며 나엄 시렘 배은 부가에 된 이는 사시료 문가다 원익의 기르러이 느니 눈가야 기리건 가리지 이 세러리드 데드요 왜 F 브레서 디지티크히가엘라어티 디 아이 충극은 보소드아 베에프 때딴데역 장 대결룬가니디디 사리했겠날 팽데티 티 가디아어아서 아이 에이디어이가 되어 세고우 떼브러리 구더베류에이 시리어 당가따있지 갈저부문니다.
엔모이 아에프 허열리실가 터유에프 바스트케이 한다아이 다시 경사티아 팽이어이어스 헤데프 사어실리얼료에지 일크지이 나인둥 합변신되나마엘리에 사세트 시느니 멜리부아이에어 세션는을 실티 리엇다페 비조세비엠 실둔니 유고업이었다. 게세엠 니악 실치아어 보라이아엇 엘루니아이 하소미더다요. 의와이 토샤메티 미 기니 페지님려 호양거 나눴다그이 실종 신고를 했어. 집을 나가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솔직히 너가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사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어미에 대해 잘 모르는데 사돈들은 전화만 했어. 내 얼굴도 본 적 없어. 어떤 시기였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어. 어미라는 말에 왔어. 나는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나한테 잘했으면 왜 어린 것을 놔두고 사라지냐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침마다 나가는 건 제 정신일까? 어미, 걱정도 안 해줘. 나는 지금 아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어린 것이 잘못한 게 뭐야? 실종 신고를 하려면 해. 어찌되든 찾으면 되니까. 정말 아내는 내가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었을까? 2년 넘게 살면서 아내가 한 번도 거짓말이나 비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어. 그런데 모르는 아내의 다른 면이 있어서 집을 나간 건가? 다 큰 생각을 하면서 경찰서로 향해?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싸움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서 전화도 안 받고. 그 사실은 실종 신고로 할 수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인데 자신의 의지로 떠났거든요. 납치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우선 접수를 해봐야 해요. 우리도 주변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에 있고 한국에 친구가 없다고 하고 아내가 돈을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여러 가능성을 다 검토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아내가 사라졌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시고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하고 연락할 거라고 했던 경찰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수백 차례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아내를 찾아 전단지를 만들어 국내를 오가며 찾았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강원도, 제주도 등등 많은 곳을 다녔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아내를 찾는 마음으로 3년을 보냈어요. 3년 동안 딸이 자라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생활은 엉망이 되었죠. 어느 날 다시 전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딸이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아리야, 아빠, 엄마 찾아올게. 그러니까 할머니랑 밥 잘 먹고 잘 자고 알겠지? 아빠 가지 마. 나도 우리 어린이집에 아빠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좋아. 저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은 어딘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했는지 전 아이에게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이러다 딸까지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리야, 알았어.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아빠가 진짜 미안해. 아빠, 울어. 울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데 울지 마. 그렇게 안 울 거야. 꼭 약속 지킬게. 전 그날 딸아이의 말을 들은 후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딸까지 잃는다면 정말 죽은 목숨이나 따로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그렇게 마음에 묻고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집했던 작품에 대한 자존심은 버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업계에선 저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너? 속옷 모델 촬영한 적이 있다며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다고 난리야? 너는 아무리 없어도 이런 건 안 했잖아. 돈 없으면 사람도 변해. 그리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 재수 씨 때문에 그런 거야? 이야기는 그만해. 이 자식아.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쌓은 커리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우리 딸을 잘 키우는 게 삶의 목표야. 작품과는 개나 줘버려. 뭘 해도 돈이 최고더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도 선은 넘지 마. 너희 바닥에서 오래 가려면 내가 가졌던 그 초심 지키라고. 예전엔 아무리 돈을 억만금 준다 해도 상업적인 작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렸고 어머니가 딸을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까지 저처럼 될까봐 전 너무 두려웠고 제 곁에 남아있는 가족을 지키려면 제가 가진 자존심 따위는 무너져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딸아이는 5학년이 됐습니다. 5학년이면 사춘기도 오기 마련인데 딸아이는 부족한 아빠 마음을 헤아린 듯 너무 바르고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아빠, 우리 딸 오늘도 재밌게 보냈어? 응, 나 이번에 그림 대회에서 대상 탔다. 진짜. 응, 다른 애들은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형태로 그린 그림. 나는 나의 능력으로 당당히 1등. 행복한 아빠. 아이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 평소와 같이 보통은 잘했다며 무엇을 사달라고 하며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딸은 언제나 내가 행복한지 회의적으로 물었다. 아리야, 난 아리가 1등이 아니더라도 항상 행복해. 아리가 아빠 곁에 있을 때에도 아빠는 큰 행복해. 그러니 일단 늦게라도 아파트를 사주겠다. 현재로서도 너무나 행복한데 또 무얼 해주고 싶다면 그만하면 된다. 응, 아뇨. 난 그 동네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빠는 알면 꼭 사줄 거야. 딸아이가 배웠던 곳은 서울 어디든 부자들만 사는 거대한 저택들이 모인 곳이었다. 평범한 서민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 동네를 보면서 느낌이 들었다. 그 동네에 살 것 같다는? 아빠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 이런 집에 살려면 많이 벌어야겠다. 응, 아닐 거야. 내가 벌어서 아빠에게 사줄 거야.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잘 키워주어서 행복했지만 안타깝게도 엄마가 없는 빈자리가 크게 드러난다. 어른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저는 멀리서 본 적 있는 그림 같은 저택들이 있는 동네로 갔어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림을 보니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그때는 딸이 그린 그림이라 그런 줄 알았죠. 다음 날 사진기를 들고 그 동네를 다녀왔어요. 호기심 반, 이끌림 반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솔직히 그 동네보다 더 멋진 집들을 찍어보기도 해서 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제 사진 속에서 격차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감정을 담은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집 하나하나를 보며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았어요. 오랜만에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니 마음도 한결 가볍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경비가 엄격한 동네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그 여자는 남편인 것 같은 사람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하자 반가워하며 포옹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다가 다시 그 부부를 봤어요. 하얀 얼굴, 긴 아름다운 머릿결, 환한 미소. 놀랍게도 그 고급 저택에서 나온 여자는 제가 찾아 헤매던 제 아내였어요. 눈물을 훔쳐도 눈을 비비고 또 물어봤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아주던 남자는 나와 너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몰래 숨어 들어가 그 둘의 모습을 계속 찍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눌러야 했습니다. 그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작업실로 가서 그 사진을 다시 모니터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 비춰진 그녀는 내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팠고 10년 전 사라진 마치 낯선 집에서 나오는데 그 남자는 누군가고 나와 아내, 의문의 남자는 어떠한 연관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믿기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매우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추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집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즈음에 남자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어느 성형외과에서 내리고 망설임 없이 뒤를 따라가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넘게 병원에 머물던 남자는 병원을 나왔고 나는 그 남자 뒤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눈 밑에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마주하고 나는 그를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나왔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나는 그 남자와 비슷한 자켓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정돈한 후 그 남자 느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은 나를 보고 기뻐하며 인사를 했어요. 하마 선생님, 무엇을 두고 가셨어요? 라며. 맞다. 제가 받은 시술은 뭐였죠? 란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친구가 나를 보고 자기도 같은 얼굴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몇 년 동안 같은 얼굴을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잠시 후에 그 남자의 환자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원래의 얼굴과 수술 후의 얼굴, 그리고 나를 닮게 하기 위해 네이트게 비슷하게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던 거죠. 그는 나를 돌아가신 형님이라고 소개했고 나와 100% 닮게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아마 30년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 친구와 나는 같은 학교를 다녔고 누구보다도 친했던 사이였어요. 야, 오늘 뭐 할래? 정훈이가 떡볶이 맛집을 찾았대. 같이 갈래? 오케이, 가자. 야, 넌 정훈이 말이면 다 오케이네. 내 동생이 곧 내 동생이 아닌가? 정은이가 함께 먹고 싶다고 하면 가야지. 친구야 고마워. 내 동생을 사랑해줘서. 그치만 요즘 정은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 빨리 전화 한번 줘봤는데 연락이 잘 오지 않아서 모르겠어. 그냥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얘길 들었어.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인가 봐. 모르겠어. 아마 그냥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겠지? 정은이를 짝사랑하게 둬두면 안 되겠네. 이러다가 우리 정은이가 짝사랑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야, 너 정은이가 남자친구 생기면 나도 있어서 속이 거스러질 것 같아. 농담이고 뭐고 정원이가 기다리니까 빨리 가자. 친구 사이에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의 여동생에 대한 사랑이 고맙게 느껴졌지만 어쩌다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여동생의 비명이 들렸어. 너무 놀랐고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 놈은 여동생을 강탈하려다가 여동생이 저항하다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 놈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책상 위에 있던 샤프로 공격했어. 미쳤어. 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정우야, 넌 알다시피 내가 그동안 알던 친구는 더 이상 없어. 너 같은 놈과 친구였다는 게 창피스럽다. 솔직히 어떻게 내가 이 방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정은이는 나를 좋아했다고 하더라. 정은아,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이상한 너랑 나랑 좋아했다고 맞잖아? 어디서 거짓말인데? 어쩔 수 없어. 동생이 먼저 떠들었어. 거짓말하는 양다리. 이 자식, 어쨌든 내가 그놈을 잡으려고 했어. 근데 그놈, 피하려다가 눈 아래 깊은 상처를 입었어. 그놈, 도망가서 연락이 끊어졌어. 여동생은 아무런 관심 없었어. 친구,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었어. 그냥 연락하고 집착한 거라고. 이상하게도 친구는 나한테 연락하고 집착한 거 여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대로 복수했고, 그때 문제로 인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이제 그 놈은 내 아내까지 노려보려고 해. 그러나 계속되던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어. 복수를 생각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동생의 생을 망친 원수의 복수는 내게 맡겨주지. 잊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해야 했는지 전 단호히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에 대해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그녀와 함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그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여보야. 어쩌다 여기에? 잠깐 나올게. 알았어요. 나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내. 아내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왜 나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져서 떨리는 게 많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여보, 뭐 입고 갔어요? 현주야, 넌 누구니? 내 이름이야 현주야. 왜 그래요? 현주야, 현주야, 넌 여기서 뭐 하니? 아니, 왜죠? 무슨 일 있나요? 대답해줘요. 너를 몰라? 터키에서 만났어. 그리고 너무 사랑했어. 이 대목은 한국어로 작성되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글의 대내용은 큰 충격. 매일 밤에 눈물 흘리는 남편이 1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억 손실 아내라고 해석됩니다.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다 밤 내 아내였다. 지수야, 여보 지수야 나를 기억해. 내 남편이지. 그래 지수야 나는 지수야. 정말 고마워. 정말 감사해. 우리 둘은 10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몰라 한참을 안고 울었다. 아니 알아서 서로 편안한 말 없이도 이해했고 위로했다. 아리야 지금 어디 있니? 잘 지내니? 아니 계속 커 성장했지. 몇 살이야? 12살 벌써 5학년이야. 엄마가 돼서 딸 나이는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 왜 아내가 1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는지 알아냈다. 아내는 말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이 없어졌고 한 사람이 날 보고 자기 남편이라고 했어요. 자신과 찍은 사진도 보여주며 나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어. 교통사고 당시 두통도 매우 심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최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 나를 데리고 갔어. 하지만 최면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에 만들어진 기억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도 날 위해 치료를 해주는 거니까 믿었지. 그런데 우리 아리만한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짠해지더라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건가 생각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 여보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의 10년을 훔쳐간 나쁜 놈. 전 정말 이놈을 당장이라도 달려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 기억을 조작하기까지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복수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놈을 잡지 못하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전 심부름 센터를 통해 그놈을 뒤쫓아 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됐죠. 그놈은 정태호란 이름 대신 정주환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 사채업을 하다 큰 돈을 벌어 작은 회사를 인수해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던 이력이었죠. 기자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 전시회에서 아내에게 이상한 질문을 남기자 그놈을 알면 알수록 퍼즐은 하나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전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하지만 최면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에 만들어진 기억이 어딘가에 있다고 느꼈다. 기억을 되찾은 후에 그 사람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회사를 내 이름으로 바꾼 상태인데 그 사람은 다른 회사를 세운다며 빚만 있을 뿐 돈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보, 우리를 이렇게 이별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 주세요. 아리를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놈은 영원히 아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중에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주길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녀의 젊은 음악가의 증거가 울려 퍼졌어요. 술에 취한 것 같은 그의 목소리였죠. 여보, 여보, 어디 있어? 이렇게 오랜만에 아, 깜짝이야. 당신 누구냐?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정우야, 이정우야.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러면 우리 와이프를 데려간 거야? 이 자식아, 말 똑바로 하자. 우리 와이프 지수는 내 여자야. 내가 훔쳐간 내 여자라고. 나 이거 주거침입 아니냐? 내가 전화 걸면 넌 끝이야. 그래, 그들의 삶은 서로 흐릿하게 얽혀 있었고
복수의 염원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마주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를 나타내며 절친으로 대해야 했지만 나중에는 도둑질을 한 인간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마음이 들뜨며 저 사람을 두 번째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결국 이른바 그들의 사연이 어쩔 수 없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자 내 여동생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 간소한 대화로 인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순간의 선택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연은 어떻게 뒤흔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억 메꾼 너와 나, 우리는 미리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답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드리도록 해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정훈 씨도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결코 떨어지지 말자. 절대로 너와 함께 떨어질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리도 여보 한석도 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 나를 기억할까? 나는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문을 눌렀다. 아리가 나를 보고는 안겼어. 엄마. 박수. 우리 딸 아리야. 엄마 미안해. 매일 밤 기도했어. 엄마 빨리 돌아오라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 정말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상처받는 걸까봐 지난 10년 내내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내가 딸이 나를 잊었단 걸로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다른 엄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난 몰랐다. 실종 전단지를 보며 아이들은 매일 나를 상상했다고 한다. 엄마 이거 뭐냐면 한석도 아니었으면 널 찾지 못할 거야. 아리가 당신이 살아온 동네를 상상했다고 해. 어이가 남음 내 말이야.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상상했다. 엄마가 돌아오면 꼭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자식과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탯줄로 이어져 있다. 현실에서는 한순간의 선택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연은 어떻게 뒤흔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억 메꾼 너와 나, 우리는 미리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답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도와드리도록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유대의 끈을 끝까지 지키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와 그녀의 아내는 서로를 지나치게 그리워했고 그 그리움은 결국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아내가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어 한 걸음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없을 때 매일 밤 눈물로 치사했어. 너 없이 어린 것을 두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내가 돌아와서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가족은 아내가 남긴 재산으로 만든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 우리 집이야. 근데 여기 작은 점들은 무엇일까? 아리는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떨어지지 않을 걸 보여주려고 그린 거야? 우리 셋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 식구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가던 중 우편함을 확인하려는데 발신자가 없는 한 통의 편지를 찾았습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정우야, 정신병원에 있는 그놈은 어떻게 해서든 나올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그때마다 그 편지를 불태우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은 가족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내 가족들. 하지만 나는 아주 아픈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지 말이다.